예, 오늘은 2025년 9월 23일 오후역에 전남 보성 지역의 참달의 우리 여기 법인입니까? 네. 예, 법인의 우리 회장님 모시고 우리 지역을 해역을 한번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참달의 문제점을 한번 이렇게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회장님 인사하시고 한번. 반갑습니다. 예. 우리 대표님 예. 이렇게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또 이렇게 이렇게 듣고 벌교에서도 오시고 우리 해천에서 전체 모이면 한 20명 모이는데 한 10여 명 지금 오늘 초청을 했습니다. 제일로 우리 어려운 저희들이 그 매뉴얼대로 한다고 해도 농사가 제대로 안 돼서 우리 집사람이 그 한금알 유튜브를 이렇게 시청을 하고 대표님하고 어제 전화를 하셔갖고 바로 이렇게 초청을 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나가 농사 진 지가 키위하고 접한 지가 45년 됐어요. 45년. 그런데 그린키를 약 45년 된 기간 동안에 그린키를 한 30년 했고, 골드키가 제스프리 회사에서 제주도에만 부분적으로만 그 농사 질 수 있는 권한을 자기들이 가지고 우리들한테 보급을 안 해서 다행스럽게 우리 전남 가수연구소에서 개발한 해금이란 골드키를 제가 접한 지가 2010년도에 접했어요. 그래 지금 2010년도에 교육을 받고 시작을 해서 올해 25년이니까 골드키 접한 지가 15년 차 됐어요. 15년 농사를 지다가 보니 열매가 워낙 많이 달리고 다수하게 해갖고 좋다 했더니 불행하게도 잘 달린 과일이 3년 농사지면 죽어버려요. 가부화가 걸려서 죽은 것 같아요. 내가 최고 많이 죽인 해는 10월 달에 어마어마하게 달려갖고 있는 과일이 이리 주먹만한 과일이 달려있는데 비가 300mm 가보니까 나중 쪽에는 온막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한 3년은 농사를 잘 해먹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15년 동안에 낮은 쪽에서부터 다 죽어서 올라와서 결국은 낮은 데를 피해서 올라가고 한 것이 한 30도 된 데다가 지금 1500평을 개간을 해갖고 새로 시작을 해놨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낮은 쪽에서 이 수분의 강한 이 대목을 바운티 70일이라는 대목을 이제 접해가지고 우리가 만나서 바운티 70일을 만나서 지금 올해 6년 차 났습니다. 6년 차 돼서 작년 5년이면 아주 좀 바운티 이 대목에다가 접을 붙여서 6년 차 돼서 올해 다수확을 해야 할 판인데 불행하게 5월 달에 꽃 피기 전에 비가 많이 와서 꽃소금병을 옴싹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제 계산으로는 바운티 나무를 한 2,000주 심어놨는데 그게 40kg씩만 따도 40톤. 뭐 40kg는 6년 되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60kg는 따잖아요. 곱하기 60kg 하면은 한 나무에 60kg씩 하면은 100톤이 넘잖아요. 그런가요? 내가 계산 잘 못했는가? 일단은 그 많은 것을 올해 놓친 거예요. 그래 기가 막혀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꽃소금병을 이기고 농사를 질 것인가 고민 끝에
우리나라 학박사들이 교육한 데는 다 찾아다니고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성공한 데도 여러 군데 가봤어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공부를 해서 쉬운 것부터 해보려고. 어려운 것이 돈이 많이 들어야 농사를 짓겠어요. 비가림을 해야 꽃성병을 안 하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박피를 한단 뒤 어린 나무에다가 칼을 대서 껍데기를 벗기기가 무지하게 저주해 못 하겠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혹시 한금알 농법을 여기다 접목을 해서 한번 해보면 어쩌겠는가 싶어서 대표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오늘 우리 다래를 심으시고, 다래가 우리가 한 평에 목표가 10kg. 제주도에서 많이 농사를 지신 분은, 수확을 많이 하신 분은 한 평에 20kg도 수확을 해요. 나도 20kg를 수확을 해봤고 600평에서 10톤을 따봤으니까. 그랬는데 반 수확으로 해서 한 평에 10kg만 우리가 수확해서 키로당 4,000원 받으면은 한 평에 4만 원 정도 수확하면 농사를 질만하고 농촌 생활을 할 만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표를 정해놨는데 지금 이 꽃썩은병, 이 복병이 와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이 한금알 이 대표님한테 혹시 우리하고 접목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탈피해 나갈 수 있으면은 앞으로 우리 소득에 어마어마한 이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지금 현재 올해 옴싹 망해본 거예요. 꽃썩은병에.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그 유튜브를 보니까 고추를 해서 뭐 한 평에 많게는 8근까지 수확을 한다고 유튜브에 방영이 되고 그러더만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이 키위도 이쪽하고 접목을 해서 농법을 한번 바꿔봤으면 어쩌겠는가 싶어서 여러분들 모시고 교육을 한번 받으려고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우리 회장님 어려운 점이 아주 단순한 거였는데, 생리적으로 단순하다는 거는 우리가 일말의 여지가 없어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병이란 거는, 충이라는 거는 희라는 것이 있다. 희라는 거. 그리고 연결고리를 자르면 된다. 연결고리를. 키위가 배가 고파서 눈물 흘리서 눈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 뿌리에서 질소분이 됩니다. 자, 오다 키위 소리 안 땄어요. 자, 이게 봄순이 나오면 요 놈들이 그냥 나오게요. 나온 건 입속에 탄수화물이 없어요. 누리끼리예요. 누리끼리 하는 이파리들은 요 끝에 물방울이 생겨요. 아침에 가보면 요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농약을 칠 필요 없는 거다. 물만 뿌리면 돼요. 물 한 가지만 맹물로 씻어보면 돼. 쿨러장 쳐가지고. 그럼 우리 키위밭에 농약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나도 쓸 필요 없습니다. 방법만 바꾸면 되니까. 제가 유튜브에 여기 잘 오늘 촬영해서 그대로 올려놓으면 요것만 보면 됩니다. 요걸 그대로 올려놓을 테니까. 하나도 빼도 더하지도 않을 거니까. 빼고 더하고 할 줄 몰라. 안 할 거니까. 그냥 녹음이고 뭐고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그냥 요 안에 다 있으니까. 병은 여기서 물방울이 나오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뭡니까? 여기 꽃 피었을 때 이 포도는 이 알알이가 맨에 맺혀요. 그럼 포도 여기 알하고 요 사이에 요 줄기, 요 꼭지, 요 줄기가, 포도는 요 줄기 사이에 여기에 털이 있어가지고 요 물방울이 떨어지면 여기에 쏙 썩어버려. 어릴 때, 조그만할 때. 여기에. 그것도 키위도 이제 많이 꽃이 피다 보니까 꽃을 썩게 돼. 이제 적과를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적과하는 게 여기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이게 포도에서는 화진이라 그래. 그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맞는 말을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화진이 아니고 포도가 많이 열면 지가 힘드니까 균하고 협상을 해서 요 꼭지에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여기 털이 있어가지고 여기 물방울이 똑 떨어지면 여기 맺혀. 그럼 요 물방울이 맺힌 요 부위를 균이 제피곰팡이 먹어버리니까 홀랑 빠진 거예요. 키위도 꽃이 많이 피잖아요. 그럼 소금을 해야 돼. 그럼 다 열면 지가 힘이 들거든. 그러면 요 이파리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니까 키위 꽃에 똑 떨어져. 그럼 키위 꽃에 톡 떨어지면 키위는 어떻게 해? 병아리가 톡 썩어버. 그럼 꽃만 썩지 그 이상은 없어. 나무가 커도 내년에 열어도 되고, 올게 너무 많이 열면 어떻게 돼? 조금만 열려도 되는 씨앗이 많기 때문에. 키위는 씨앗이 많아. 몇 개 안 열려도 돼. 내가 살아야 되고. 이게 이제 자기와 키위 열매 DNA 속에 균하고 협상을 해가 오케이 도장 찍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협상엔 그 원인에 내가 뭘 떨어뜨리고 균은 어떤 일을 해달라고 둘이서 협상한 거, 내는 여기서 물방울 떨어뜨릴 테니까 균은 먹어달라. 오케이. 그럼 요 물방울 떨어졌다는 거죠. 그럼 요 물방울 안 떨어지게 만드는 방법은 뭐야? 우리가 황금을 하고 해서 골드 그린이나 골드 칼라에 설탕을 여기가 탁 쳐버리면 여기 탄수화물이 늘어나요. 영양이. 그러면 여기 잎이 두꺼워가지고 물이 안 나와. 그럼 물방울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병 자체가 없어. 요게 한 가지. 요것도 한 가지라는 거죠. 그럼 미리 이파리에다가 살을 째어가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신초가 나가면 나갈수록 끝에는 항상 물방울이 맺어요. 이게 얇기 때문에. 근데 밑에 요 까만 것들은 물이 안 생겨. 까맣게 되면 잎이 새카매지면 잎이 두꺼우고 물방울이 안 생기는데, 잎이 두께가 얇으면 저녁에 기공을 닫아버려요. 낮에는 이 물방울이 안 생겨요. 하우스 겨울에 가면 딸기는 여기 물방울이 생겨. 이 물방울 속에는 균이 먹을 수 있는 영양소가 들어있다는 거죠. 아미노산, 단백질, 뿌리에서 질소분을 소화시켜서 가져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리 들어가면 안 나온 거죠. 못 들어가 나온 거잖아요. 들어가서 안 나오게 만들면 돼요. 안 나오게 만드는 방법은 연면십이 골드 그린, 골드 칼라에 설탕을 넣어서 살포하면 된다. 요 방법과 맹물 뿌리는 방법 두 개가 동일한데, 살을 찌우면 키위도 커지겠죠. 열매가 커지고 좋잖아요. 맹물을 뿌리면 이게 살이 빠져 자꾸 나빠져. 물을 더 많이 맺어. 물방울을 맹물만 계속 뿌리고 있으면 물방울이 더 많이 맺어 더 나빠져. 계속. 그래서 황금알홍코에서는 봄에 물도 뿌리고 물도 뿌리고 그 다음에 영양도 조락하는 게 이 기본인데, 이게 어려운 분들은 쿨러 시설이 없으면 영양만 자주 줘서 연면심에서 이파리를 까맣게 만들어가 잎 테두리에 물방울 안 맺게 만들어라. 이제 아주 간단하죠. 잎 테두리에 물방울만 안 맺으면 옷 썩은 병이나 우리가 키위의 궤양병, 사과의 화상병, 사과의 불안병, 사과의 부패병, 마늘 무름병, 쪽파 무름병, 뭐 전부 다 병이고 다 들어가요. 이 균들은 너무나 많아서 균을 잡을 필요가 없다. 균의 먹이만 차단하면 되는 균의 먹이. 그 균의 먹이는 어디에서? 여기서 나와야 돼. 잎 끝에서 나와야 돼. 잎 끝에서 영양이 나와야만이 키위가 병이 들어. 이제 간단하죠. 그럼 아침에 가보고 요 물방울이 생기면 잘못됐다는 거지. 생기는 순간에 이거는 어디에 가 있을까 모르잖아요. 타고 내려가 보면 되니까. 그럼 아침에 갔을 때 물방울 조롱조롱 맺었을 때는 맹물을 뿌려도 일단은 병이 없어. 오늘 건 없는 시급버스니까. 내일은 모르겠고. 근데 오늘 아침에 가서 요 물방울이 떨어지기는 영양제를 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씻기고 영양은 들어가고. 그죠? 요거를 씻어낼 수도 있고, 요거하고 영양제를 쳐버리면 이게 묽어져 버리면 균이 발생을 못해. 간단하죠? 요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이게 예비제를 세워놓은 거 있죠? 요거 타고 쪼르르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몸통 타고 나면 궤양병 죽어버려. 왜? 요 잎은 진녹시가 안 되고 물방울 많이 맺으니까. 그럼 우리 어미나무 원둘치 가까이는 요걸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요걸 세우면 또
각도를 요렇게 해가 세워야 돼. 요렇게 반드시 세우면 물방울 타고 오니까 요거 중간에 한 바퀴 덮든지 한 바퀴 돌리든지 그럼 물방울 안 오죠? 그럼 안 죽어. 요거 올릴 때 요거 각을 바깥 요렇게 접어놔보면 돼. 접어놔보면 물방울 여기서 떨어지잖아요. 요 접어진 자리. 여기서 접어진 자리 똑 떨어지면 안 죽어. 방법의 차이다. 방법의 차이. 원인은 병이 90% 이상이 요 물방울이 만든 병이다. 요게 먹이를 줘서 균은 먼저 와 있는 상태에서 죽었다. 이제 간단하지? 고추에 탄저병 들었다 그러죠? 그거 병 아니에요, 그거. 비 오기 전날 설탕을 우리 골드 그린이나 칼라에다 설탕여가 짚으면 물방울 안 생기는데 어떻게 병이 들어? 그 균이 지 스스로 뚫고 들어가는 균이 아니에요. 지가 여기 와 있거나 이게 먼저 와 있거나 달라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추 이파리에서 물방울이 나와야만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럼 뚫고 들어가겠죠. 그 번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킬밭에 병을 일으킨 거는 얘가 배가 고파서 그래요. 비료를 안 줘서 굶어서 죽었다. 눈물을 찔찔 흘리다가. 근데 굶겨 죽여놓고 무슨 놈 병이라 그러고 있어. 내가 죽였는데 지가 죽었는데 배가 고파서 지가 죽었는데 어떻게 답이 있어? 배가 고파서. 배가 고프면 눈물 흘린다. 그 눈물은 여기에 먼저 들어있는 탄수화물 양에 나오고 안 나오고 결정한다는 거죠. 그럼 탄수화물의 주재료는 뭡니까? 질소분입니다. 요 소비로 제주도에 문양불명경에 전화해보라 그랬죠. 100평에 1년에 한 14포까지 써요. 단감에도 요소만 주고. 왜 요소만 주느냐? 토양 분석하면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반찬이 많이 있어요. 그럼 식물의 밥이 질소예요. 그 퇴비를 주면 밥이 아니고 유기물과 인산가리가 많아요. 여기 쪽파 심어놓은 거 오다가 보니까 벌써 죽는 놈 죽어요. NK가 쏟고 복합력을 심으니까 죽어요. 퇴비도 줘요. 잘 크라고. 농사를 죽으라고 짓고 있는 거죠. 여름에는 더운 성질을 가진 게 가리는 덥다, 아시다. 겨울에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겨울에 많이 먹어야 될 비료를 갖다가 여름에 잔뜩 토양에 있으니까 얘들이 죽어요. 지금 우리 키위밭에 그 회장님 밭에 키위가 지금 심어놓은 게 곧 죽게 돼 있어요. 요만큼 키워놓은 거 있잖아요. 손가락 여기 저 칼자루만큼 키워놓은 거. 저기 이제 곧 죽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안 들리죠? 그럼 왜 죽을 거라고 그러냐면 요 이파리가 노릇노릇 하잖아요. 여기가. 그럼 가리 가다 됐어요. 그렇죠. 가리 가다 대가 얘가 죽게 돼 있다고. 죽도록 만들어낸 거.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잎이 노릇노릇해. 노란 얼룩방울이 있어. 그럼 가리를 많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죽는 방법으로 줄창하는 거예요. 밥은 안 주고. 천평에 100평당 요소 비료를 최하 4포 이상 써야 돼요. 4포 이상. 이거는 작은 거야. 아주 소량이다. 천평에 40포, 100평에 4포. 100평당 많이 주면 한 14포까지. 천평에 한 140포. 그래 먹어야 될 놈을 갖다가 안 주니까 배고파서 죽은 원인은 비료 주면 요 잎 테두리 물방울 하나도 안 나와. 요소 비료 주면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겠지만 너무 많이 주면 키가 작아져요. 비료 많이 주면 주부. 그런데 작게 주면 마디가 늘어져요. 마디가 길어져. 우리는 비료를 많이 줘서 마디가 길어지다 그러잖아요. 배가 고파서 햇볕 많이 보려고 길어지는 거죠. 쪽파 비료 많이 주면 키가 안 커. 비료 작게 주면 쪽파 이렇게 키가 커버려. 지금 가을에 김장배추 심어놓은 거 있죠? 저것도 비료 작게 주면 키가 커버려. 비료 적정량 주면 이거 딱 맞아. 비료 작게 주면 여백이 맺어 무름병은 죽어버려. 무름병이 죽은 거나 키가 여름에 죽어빈 거나 똑같은 거예요. 참깨 여름에 비 오면 병 많이 하죠. 요소비료 주면 병 더 많이 하죠. 참깨밭에 요소 주가 병 잘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많이 주면 안 해. 참깨밭에 병이 조금 온다 그러 싶으면 놀골에다가 100평에 요소 한 포 허치주면 하나도 병 안 해. 잎 테두리 물방울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병을 할 거야. 참깨가 물들면 죽죠. 키까지 들면. 황금만 온 거에 물들어도 안 죽어. 물 빠지고 또 영양제 치고 키워가지고 배가 털어. 고추밭에 물들면 죽어야 죽어. 죽죠. 그 고추밭에 물들면 물 빠지고 나면 고추 다시 따. 그만큼 기술이 황금만 온 거면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다는 거죠. 고추밭에 물드는데 살린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단 조건이 무내기 하거나 고추나 참깨나 키위나 무나 배추나 쪽파나 요것들이 문제점이 어디 있냐면 비를 직접 맞거나 날씨가 흐리면 영양 생산을 못해요. 그럼 이게 영양은 내려가잖아요. 저녁에 내려가고 요 양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그 뿌리에서 빨아온 양수분은 여기에 들어있는 설탕물 양만큼만 먹고 그 이상 뱉어버려요. 그럼 한 3일 비가 오잖아요. 그럼 얘가 수분을 가져와서 영양을 날리고 수분을 날리고 영양을 축적을 못했죠. 그럼 얇아졌다는 거예요. 얇아진 이파리는 잎 테두리 물방울 더 많이 생겨요. 뿌리 영양 가져오면 햇볕이 있어가 이제 가져오면 이제 그때부터 죽어. 이제 원리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농약을 하려고 하면 농약을 안 치면 되죠. 농약 안 치면 제일 문제가 뭡니까? 균, 충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충은 밤에 물을 흠뻑 계속 뿌리고 있으면 우리 밭에 미꾸라지를 소구리 한 소구리 담아놨는데 한 마리도 안 죽을 정도로 물을 뿌리면 돼. 밤에 미꾸라지가 우리 밭에 던져놔도 미꾸라지가 한 마리도 안 죽고 행복할 만큼 물을 뿌리면 충이 못 살아. 미꾸라지하고 우리 가수원에 사는 충하고 반대입니다. 미꾸라지가 제일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충은 죽어. 언제? 밤에. 낮에 햇볕 보이면 되거든. 밤에 물 뿌리다고 해서 기공을 닫고 있기 때문에 손해 간 일이 없어. 그러면 3일에 한 번 물을 뿌릴 거냐 5일에 한 번 물 뿌릴 거냐 7일에 한 번 물 뿌릴 거냐 요 차이밖에 없어. 비가 많이 오는 애 벌레가 없죠. 비가 많이 오면 벌레가 없어. 날이 추워도 벌레가 없어. 벌레가 알 까날 때 여름에 비 많이 오면 알이 부화가 안 되고 그대로 있는 거 보셨죠? 쭉정이 돼버려. 새카맣게 나비 알 까는 게 쭉정이 돼버리죠. 그 물 뿌리 가지고 나비 알을 온도를 낮춰보면 부화가 안 되고 죽어피. 계란을 알을 품는 닭에다가 맨날 물을 뿌려보세요. 계란 부화가 하나도 안 돼. 닭을 갖다가 부화시키는 닭을 갖다가 닭장을 갖다가 밖에 비에 들다 나면 계란 부화 하나도 안 됩니다. 온도 값이거든요. 알의 온도라든 새끼의 온도가 안 맞으면 성장을 못해요. 나비는 물을 뿌리면 시래가 다 도망가버려요. 나비가 날개 젖으면 비 많이 오고 날비 땅바닥에 떨어지면 보시죠? 요만한 것들 물에 젖어갖고. 그래서 물을 뿌리면 충과 균을 없앨 수 있다. 농약이 필요 없다는 거죠. 농약을 치어야 되는 원인은
요 잎 테두리에 맺은 물방울에서 생기는 비동작균이 90 몇 %예요. 하우스에는 탄저병이 안개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탄저병이 없어요. 탄저병은 온도가 높을 때 비가 와야 돼요. 25도 정도 이상 돼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탄저병이 없어요. 지금 썩어가 빠지는 것은 부패병이에요. 그건 요 이파울이 물방울이 떨어져서 그 균의 먹이가 돼서 썩은 거죠. 이제 이해가 됩니까? 아침마다 물을 뿌리라 키위밭에 맹물 시비. 그러면 병 하나도 없다. 정리됐죠? 그러면 아침마다 물을 뿌리면 없는데 저녁에 물을 흠뻑흠뻑 뿌려주면 벌레가 없다. 또 정리가 됐죠? 그러면 벌레를 없애려고 하면 며칠 만에 뿌려야 되고 균은 무조건 뿌려야 되고, 그럼 하우스에 들어있기 때문에, 시설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병하고는 무관해요. 쿨러 장치만 있으면 되니까. 쿨러를 이제 약간 이렇게 중복 살포되도록, 요 끝에 물리는 게 아니고 약간 포개지도록. 그럼 물이 이래 들어가잖아요. 그럼 땡이지. 전자발브 설치해갖고 여기 살포하고 여기서 착착 돌아가면 되겠죠. 그러면 밭에 안 가도 아침에 우리 동네 전체가 다 물을 다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물을 뿌리고 있고 며칠 날은 또 어떻게 돼요? 밤에 물을 흠뻑 뿌리고 있고, 그러면 벌레가 키위밭에 한 마리도 없어. 일부 버러지들, 지렁이나 일부들은 살아도 그 외들은 못 살아요. 이파리에서는 살 수가 없어. 땅에 사는 벌레들은 수분이 좋게 살아요. 그러나 잎에 사는 벌레가 잎을 깔아먹거나 잎에 응애 접을 빨아먹는 것들은 못 살아. 온도가 낮아서. 어려운 거 없지? 그런 거 시간을 얼마만큼 스프링클러를 걸게 돼? 방금 이야기 대하지도 또 암수 숙소 따지고 있어. 사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이해했는데 왜 안 가져가라고 아저씨 물 던지라는 소리 아니에요. 물 던지고 벌레가 안 생긴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스프링클러를 그 나무 위에다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는 지금 다 밑으로 있잖아요. 그건 내 사정이지.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요. 또 비료를 지금 요소를 지금 우리는 실제로 지금 방금 사장님 말씀은 그 파이도 요소를 그 얼마나 하자는지 요소를 하면은 그 청동색이 생긴 것이 아니라 무슨빛이 다 생겨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안 쓰고 청동색을 만들라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저의 강의하는 내용을 한 포기를 시험하든지 아침마다 물을 뿌려보면 병이 없습니다. 밤에 물을 계속 뿌리면 벌레가 온도가 떨어지면 벌레들은 다 도망가 봅니다. 나비가 날개 젓는 데서는 안 삽니다.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온도만 낮추면 벌레들은 알이 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설은 우리 개인적인 사정이고, 저는 원리적인 걸 가르쳐드려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걸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온 거는 농가에 정보를 알려드리고 현실성을 제가 한꺼번에 만들어낸 걸 가르쳐드리라고 왔는데, 내가 연구를 하는 것보다 제가 가르쳐준 걸 한 포기에다 시험만 하면 돼. 한 포기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보를 개발해서 가르치려면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요 측정기가 있어서 비료량을 맞추면 여백이 잘 안 생겨요. 요 이식값이, 요 양이, 요 비료값이 요 기계 누르면 5초 만에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온도만 나와. 땅이 안 꽂혔으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손을 제가 요 부분을 잡고, 그러면 요걸 측정을 다시 누르면 5초 안에 땅 속에 전기 전도율 비료량이 나와버려. 물을 수분하고. 자, 이제 누르면 어떻게 돼? 수분이 99.9가 나와요. 저 수분이 손에 흐르는 수분량이 99가 나오고, 이식값은 0.99가 나와요.
그러면 제가 손에 땀이 흘려서 이제 여기 전기 흐르면서 전기 전도를 비료량으로 표시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럼 요 기계로가 맞추는 방법을 지금 드린 자료에 다 있다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요 기계로가 기준값을 잡으면 병이 안 오는 게 기본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이슬이 안 맺는 양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부 농가에서는 자기가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농사를 팽팽 짓는데 웃자겠단 말인데 그러면 미국에 가 있으면 영어를 잘해야 돼? 영어 선생이 돼야 돼? 아니죠. 우리 회장님이 40년을 45년을 키위를 접하고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80 몇 년도 그때에 키위가 들었죠. 80년대. 예, 그때 저군치 들었죠. 네. 그때 그린키 뉴질랜드 들어왔을 때 여름에 제가 나와가지고 복숭밭 사이에 구덩이 파가 그때 심었어요. 그렇죠. 여름에 들어왔어요. 묘목 들어온 거 저도 키위 해봤고 덕을 엮어봤고 다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삼밭에 요소만 주면 병을 안 하는데 키위밭에 요소 주면 병을 안 하는데 그 요소 안 주니까 병 당연히 하죠. 배고파서. 잎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농도만큼 뿌리에서 양수분을 가져온 거 먹을 수 있다. 그럼 그 말은 잎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농도는 여기서 보면 요 잎속에 낮에 만든 탄수화물 뿌리에서 질소를 녹여서 잎으로 가져와서 수분은 날리고 영양을 저족한 게 설탕물이라는 거죠. 그 설탕물 양만큼 저녁에 요 기공을 닫아버려요. 그럼 뿌리는 해가 올라와요. 그럼 여기 들어가고 그 이상은 못 먹으면 뱉어버려요. 그런데 키위밭에 우리가 물을 아무리 줘도 안 먹어요. 키위밭에 물 주면 이파리가 새까매집니까? 안 돼요. 더 병을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회장님 집에 비가 짠떡 오고 나니까 햇볕이 없어가지고 뿌리에 영양 안 가져오고 열매는 많이 달려있고 그 열매는 잎에 있는 탄수화물을 다 가져가고 잎에는 영양이 없는 상태에서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여서 여백이 떨어져서 나무 줄기에 묻어서 궤양병, 급성 궤양병으로 죽어버려요. 급성으로. 그 균은 다 있어요. 대한민국 어디 다 있어. 키위 들어가면 궤양병, 그 다음에 복숭아에 가면 수지병, 뭐 다 죽어. 근데 딸기도 죽고 오이도 죽고 다 죽어. 시드름병, 청고병, 역병 이름만 성만 다를 뿐이라. 이름 성 다르다고 해서 결과는 다른 게 없잖아요. 그리고 새순에서는 또 진녹이 안 되게 물이 나오고. 그래서 그 물방울을 씻어낼 거냐, 영양으로서 관리할 거냐, 열매도 크고. 그래서 영양으로 관리하면 품질도 좋고 일도 수고, 영양으로 관리 못하면 안 되는 거고, 그 차이. 그래서 비료량을 1.5에서 약 1.5에서 한 1.8 정도, 약 2.0 내로 맞추면 돼요. 예. 근데 이제 이 시값을 맞춰야 되는데 이 시값을 안 맞추면 안 되겠죠. 또 여름에 또 우리가 키위밭에 미생물 안 줘봤는가요? 미생물 줘야? 자기는 미생물 주죠. 예. 미생물 주면 잘못다 갑자기 피 죽을 경우가 있어요. 미생물 주면. 그렇죠. 토양에 있는 질소분을 먹었거든. 그 요게 애매한 게 비료가 너무 작아서 안 죽어요. 이 시값이 측정해서 0.3 이하면 안 죽어요. 그럼 0.3 이상 1.2 이하에만 죽어. 요 사이면 죽어. 근데 이 시값이 1.5 되면 잘 안 죽어. 1.8 돼도 안 죽어. 그 수치를 개발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키위밭에 비료를 줘서
측정기 꽂았을 때 이 C값이 1.5 이상이 돼요. 토양 분석 결과에 인산가리가 많으면 요소 맞아요. 비료를 저희들은 조금만 해버리면 조금 웃자라고 비료를 작게 해줘서 웃자랐다. 작게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비료를 작게 주면 마디가 늘어져. 예, 마디 쭉쭉 늘어져 버려. 그 이 C값이 1.5 이하라는 거죠. 1.2나. 그러면 아침에 가면 입에 물이 줄줄줄 해. 그럼 빨리 팩 줘. 그 마디가 늘어지면 우리는 비료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비료가 작으면 마디가 늘어져. 비료가 말해서 다 들어가고 아파트도 교육을 지금 몇십 년을 하도 그렇게 교육을 하고 요소를 주면 무조건 이제 볼트키 한 사람 망해. 지금 이렇게 우리가 교육받는데 그래 우리가 이때까지 비료 교육을 한 번도 안 받았기 때문에 식물과 비료의 관계를 한 번도 안 풀어냈다는 거죠. 이 관계를 배가 부르면 얘들이 잎이 뒤로 뒤집어져. 우리가 노새 숟가락 뒤집어 놓은 거, 노새 숟가락 오므려진 거, 그럼 뒤로 뒤집으면 괜찮아. 안으로 오므려지면 이제 나빠져. 그렇죠. 앞면이 살이 찌고 요 두 개 이제 보이죠? 요 놈은 앞에 요 사모님이 맨날 우리가 키 골리고 팥찌 같은 거 못 쓰는 거 갖다 먹은 놈, 살이 찌고 뒤로 뒤집어졌죠? 요 놈은 어떻게 돼? 살이 빠지고 앞으로 오므려졌죠? 그럼 요 놈은 죽어.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차이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키가 요래돼가 죽은 거지, 요래되면 한 놈도 안 죽어. 사모님 우리 밭에서 저놈은 다놈 다 죽어도 안 죽는다 그래. 예. 그렇지. 그 한나무한테 물어보면 되지. 한나무한테 물어보는 방법이 이 파리를 보고 한 놈은 죽는 놈은 요래돼 있고 살은 놈은 요래돼 있다. 노새 숟가락 안으로 되면 죽고 노새 숟가락 뒤집어 놔면 안 죽는다. 간단하죠? 이 간단한 걸 왜 몰랐을까? 이파리 색깔 보고 깜실이 하도록 밭에 반마중, 뭐 밭이 많으니까 반마중 요소 비료 풀에다 깍 채워놓고 그냥 가보고 아니다 싶으면 막 살살살 흩어놓고 며칠 있다 쿨을 살 돌리면 되고 뭐 어려운 게 없잖아요. 이 간단한 일을 그 물시설이 땅으로만 돼 있냐 울로만 돼 있냐 이게 문제예요. 이제 위에만 다 하면 돼. 위에만 다 해가지고 물만 뿌리면 병도 탈도 없다. 그래서 날이 흐릴 때 여기 물방울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알 수가 없어. 어떨 때는 순간적으로 생각 아침 말라붙었어. 내가 가는 동안에 말라붙고 지금 타고 내려가 본 거예요. 내가 밭에 갈 때는 얘가 흘러가지고 너 가쁘고 내가 갈 때는 말라붙어. 그럼 얘가 멀쩡하게 얘가 물 맺었냐 물어볼 수가 없어. 막 그러면 이틀에 한 번만 물 뿌리도 요 물방울이 타고 내는 건 같이 가요. 따라가서 시급 쫄쫄쫄 따라가서 시급 물을 뿌리면 내가 위에서 물을 뿌리면 얘 물방울이 타고 간 길로 같이 가. 이제 이해되죠? 은행나무 큰 나무 밑에 가면 풀 싹 다 주고 없어. 은행나무 밑에 가면 아카시아 밑에 가서 싹 다 주고. 왜 그런지 압니까? 요거 물방울이 떨어져 갖고 그 물방울 속에 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병을 일으켜 깜실하게 다 죽어. 요 물방울이 떨어지면 다 죽어요. 그래서 식물이 비료가 충분하면 니하고 내가 같이 살고 비료가 부족하면 약한 놈 밑에 다 죽어. 물방울 떨어뜨리가 여기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술은 언제 개발해가 발표했냐면 올해 2월 달에 사무실 강의할 때 사과 가온에 살균제를 안 써도 된다. 말도 안 되죠? 밑도 끝도 없이 사과밭에 살균제 안 쳐도 된다. 방법은 물 뿌리면 된다. 아침마다 물 뿌리면 썩은 병, 부패병균이 없다. 그럼 안개 낀 날 온도가 25도일 때 안개 그칠 때까지 물을 뿌리면 탄저병이 없다. 탄저병이 날라오니까. 그런데 비가 하나도 없어도 하우스에 병이 오고 있어요. 비가 안 맞아도. 그 말은 균이 먼지처럼 날아다니기 때문에. 먼지. 그 먼지처럼 먼지 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잎 테두리에 물방울만 생기면 죽어. 이제 간단한 일이죠. 그래, 올해 9월 달에 20일 날 강의할 때는 2월 달에 균의 강의와 충의 강의를 합해가지고 이제는 농약을 전혀 안 치는 방법을 강의를 했거죠. 획기적이죠. 우리 회장님 집에 방제 이것저것 뭐 삶든 가마솥에 삶든 뭐 하든 1년에 돈 좀 들죠? 예, 우리 친환경 하니까 삶아서. 삶고 뭐 하고 뭐 사모님 고생 많이 했지. 그 솥단지 삶으면 못 잘긴데 그거 죽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왜 죽여? 휴면 상태 균이 균 자체가. 휴면 상태의 균은 죽일 필요 없는 거죠. 휴면 상태. 막 쉬고 있어라. 먹이 만지면 계속 쉬고 있어. 그럼 충은 와가지고 니도 부화가 안 되게 만들면 돼.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물을만 밤새 뿌려가지고 시카 뿌면 돼. 온도로. 그러면 과일이 많이 크는 대신에 비료가 조금 더 먹어요. 그 대신 연면시 해주고. 우리가 키 무농약 재배지 유기재배는 아니잖아요. 저는 무농약하고 우리 회원 중에 유기재배. 유기재배 하세요. 그럼 유기재배 하시는 분들은 비료만 안 주면 돼요. 비료 종류만 안 주고 자기 알아서 주면 돼. 예. 그 유기재배하고 무농약하고 가격이 많이 차이 나면 그걸 하고 어리고도 하고 뭐 가격이 비슷하면 무농약만 해도 우리가 팔아먹는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키위가 색이 나야 된다. 맛있어야 된다. 건물증이 나와야 된다. 이 파리가 얇은 거 이거는 이도 저도 잘 안 돼. 안에 오므리 살 빠진 거 이거는 근데 살찐 거 있잖아요. 이거는 쉬워. 염화가리만 살포해보면 되니까. 여기 있는 탄수화물로 과일로 보내버리고 잎을 얇아지면 뿌리에서 영양을 안 가져와. 그러면 당이 농축이 돼버려. 그럼 잎이 얇은데도 염화가리 짚으면 어떻게 돼? 아가 뒤져버려. 톡 떨어져버려. 고실라지, 그리고 낙가가 조르해버려. 요래 얇은 건 염화가리 짚으면 고실라지고 낙가 조르해버려. 근데 여기는 문제가 다른데 올해 날씨가 30년 전으로 뒷바꿔 했습니다. 아십니까? 며칠 사이에 못 느꼈어요? 갑자기 추워져 버렸죠. 그렇죠. 예. 그게 저 강원도에 지금 영상 7도까지 떨어졌어요. 오늘 아침에 영월에 좀 그거는 낮은데 높은 데가 있는데 영상 10도, 어제는 영상 9도. 영상 7도면 뭐냐, 썰이가 되고 뭐냐, 냉기류가 정체되는 거 하나 썰이 내리고. 예. 7도면. 영상 7도까지 떨어졌어요. 7도면 썰이가 와본다고. 썰이 이제. 설악산 대청봉에 남았을 거예요. 벌써. 냉기류가 여기 모이갖고 내려앉는데 바람이 안 통하는 데는 썰이가 와. 그렇죠. 그래서 설악산 대청봉에는 벌써 아마 썰이가 왔을 거예요. 올해는.
그런데 예년과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단감 같은 건 수확기를 당겨야 돼요. 많이 당겨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잎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을 이동시켜야 된다. 그럴 때는 골드 칼라하고 잎이 얇은 거는 영양을 먹여서 익혀야 되고, 두꺼운 거는 영양 주지 말고 익혀야 되고, 두꺼운 거 얘는 염화가리만 살포하면 되고, 얇은 거는 골드 칼라 1.5리터에 설탕 500g, 염화가리를 한 2kg 정도 이거 살포해서 영양을 먹여서 돌려야 되고, 요거는 있는 것만 돌리면 된다. 요런 차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경험이 많다고 고집 필 때 지났어요. 그죠? 회장님 경험 많다고 고집 피가 될 일 아니죠? 내가 45년 했는데 고집 피가 될 일입니까? 나무가 밭에서 죽는데 무슨 고집을 펴? 돈을 못 버는데 왜 고집을 펴? 그죠? 돈을 벌려고 농사를 짓고 돈을 벌려고 경영을 하고 있는데 수익을 못 내면서 1년 내도록 고생하고 인건비 그런다고 안 주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고정 지출은 막을 수가 없어요. 냉장고에 키 반 였다고 냉장고 안 돌리나? 똑같이 돌아가야 돼요. 키 조금 열었다고 풀 안 나 아파트에? 똑같이 나? 키 없어도 하우스 비닐을 똑같이 갈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을 바꿔서 하면 제일 좋다. 그럼 오늘 뭘 할 거냐? 오늘 이후로 뭘 할 거냐는 거죠. 밭에 뭐 줘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는 겨울에 키가 얼어 죽는 건 잘 없어요. 영양실조로 죽어요. 영양실조로. 그러면 지금도 우리는 키밭에 요소 줘야 돼. 그나마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요소를 먹고 소화를 시키가 지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더 줘야 되는데, 왜 요소를 주라 그러냐면 온도가 낮아 가을에 앵켜해 줘야 되는데 이미 토양이 너무 가리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소만 계속 줘도 괜찮아요. 몇 년간. 그래서 저 밭에 가서 해보려고. 키를 달라면 지금 앞으로 이제 한 달에 정도 나가면 한 달. 빨리 따는 지금 한 달이 못 남았고. 그런 기가 많으면 요소가 이제 저기 기계를 찍어서 이제 1.5 나가고 그리 되면 요소를 더 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줘야 됩니다. 더 줘야 돼요. 근데 1.5도 줘야 돼요. 지금 막파지에 비료 많이 먹어요. 1.5 정도 내도 더 줘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지역은 나는 여기 안 가지만 우리 지역은 서리가 빨리 오는 지역이라. 그 서리가 빨리 오면 요소 많이 미가지고 잎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염화가리만 자꾸 치면 돼. 영화를 며칠 일주일 만에 한 번 더 계속 적어야 돼. 일주일이 뭐라 3일 만에 4일 만에 쳐야지. 4일 만에 한 번 더. 바쁜데 뭐 이파리도 물 뿌리고. 물 뿌리는 거는 시설이 안 돼가 이제 못 오고 그냥 비료를 많이 넣어가지고 염화가리만. 그치? 그러면 염화가리를 그렇게 치려면 한 번에 농도를 세게 치지 말고 이동시키기도 하고 한 1.5kg 물 500에 1.5kg 해가지고 자주 뿌려라. 그렇죠. 염화가리가 잘 안 녹는데 어떻게? 염화가리는 물에 의하면 온도값이 내려가 밑에 깔아앉아 잘 안 녹아요. 그러면 물에다가 히히 저어보면 잘 녹아. 약대로 쏴보면 금방 녹아버려요. 염화가리는 물에 많이 안 녹아요. 소금도 물속에서 소금이 만들어지죠. 염전에 가보면 바다 물속에 소금이 맺혀 있다니까. 소금의 염의 비중은 낮아요. 물에 얼마 안 녹아. 그래서 우리가 착색제 같은 거는 안에 실질적으로 가리는 조금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 안에 열 수가 없거든. 그럼 소금 넣고 그 다음 다른 거 뭐 열 거라? 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착색제는 가리 성분이잖아요.
호르몬이나 가리의 둘 중인데, 그러면 호르몬이 움직이도 무조건 에너지가 이동시키는 가리라는 거죠. 호르몬이 있어도 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호르몬이 없어도 움직이는 방법은 염화가리. 그래서 이제 물을 뿌리는 시설이 없으면 염화가리를 조금 뭐 최대 3kg까지 쓸 수 있다면 1.5kg 해가지고 3, 4일에 뿌려줘라.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게 만들지. 황금알롱법을 계속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한마디만 툭 던지도 이해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온도가 낮은 지역에 올게 썰이가 빨리 온다는 걸 이제 밝히는 거예요. 올게 썰이가 빨리 오겠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 그래서 빨리 익혀야 된다. 그럼 요는 바닷가가 눈앞인데, 바닷가가. 그럼 요는 썰이가 잘 안 와. 예, 그러면 보성 여기 바닷가에서는 태풍이 겁이 나지 가을 썰이가 겁이 안 나. 그럼 썰이가 겁이 안 나는 지역에 지금 우리가 엔켈이 준다 뭐 한다 하지 마라. 요소 밀어주고 잎에 영양 주고 약간 키우면서 익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수확해서 우리가 납품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잎이 두꺼운 상태에서 염화가리가 돌려버리면 건물증이 나온다. 잎이 두꺼우면 성장을 하고 있다. 성장하면 건물증이 안 나와요. 이제 뭔 말이 이해되죠? 여기 노랗게 돼야만이 과일탕이 쏙 올라가요. 두꺼운 상태에서. 그 얇은 건 어떻게 돼요? 골드 칼라 영양제하고 이제 설탕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염화가리하고 두 개 동시에 채. 염화가리 많이 넣지 말고 밑에 바닥에는 요소 밀어주고. 그 비료를 모여야 되죠. 방금만 요것을 이제 조금 됐는데 이것을 방금만을 해버리면 만날 해야 안 돼. 해볼게 조금 왜냐하면 비를 주려면 하여튼 이제 기계에 맞춰 끝까지 줘야 돼. 그러다가 중단을 해볼게 만날 도로목이라 계속 줘야 돼. 비료를 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비료량이 있는데 계산을 제가 해놓은 게 있는데 계절별 비료량이 지금 우리 그 회원 다른 지역에서 오셨는데 방금알이라는 거는 연면 시비도 대충 하고 비료도 반쯤 주고 그러면 절대 안 돼. 왜 안 되냐면 더 병이 많이 해. 병이 많이 하는 거는 이식값이 0.3에서 1.2 이하에 여기는 병 엄청나게 해. 안 하려고 하면 하지 마라 차라리. 그런데 비료를 주려고 하면 이거보다 더 많이 1.5 이상을 줘야 돼. 이래 주면 병도 탈도 없고 키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딸 수 있어. 근데 이제 봄에는 저 뭐야 목면시기 이런 거는 이제 날이 시원하고 그런 게 제대로 두 번 오면 그 꽃썩은 뺑 그런 거는 하나도 안 와요. 나도 이제 해볼게. 꽃썩은 뺑은 너무 꽃이 많아갖고 많이 달려갖고 이거 문제라 이게 속도도 못 오고 일을 못 오게 그냥 뭐 수백 몇 킬로 이렇게 달려갖고 그냥 남녀 그냥 어느 속도도 못 오게 나도 그냥 포도 몇 킬로 달려갖고 해서 늦겠다 그리고 어쩌고 그런 게는 나무가 쫙 씹혀갖고 나한테 이제 또 안 되겠네. 이거 이제 비료를 안 맞춰도 잘 안 되고 이 하여튼에 한국말 그 좋기는 문제가 있는데 이 따라 하는 거 이게 문제야. 어느 예. 그 전에 하던 사람들은 농사를 계속 짓는 게 요리 안 해도 되는지 그리 생각을 많이 했나 봐요. 처음으로 인자 요리 배우고 이제 정년퇴직이나 해가지고 요리 하는 사람들은 개찰주면 잘하는지 농사를 50년이고 40년이고 진 사람들은 나 요리 해가지고 잘 된다고 해갖고 만나 하다가 중단에 해보거든. 그래서 잘. 그래서 황금알농법 하면 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봄에 병이 없어. 왜? 봄에는 연면십에 설탕을 많이 엮고 있으니까. 입 테두리 물방울이 안 생겨. 병이 하나도 없어. 봄에도 설탕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봄에 요 알이 요만할 때까지는 설탕을 듬뿍듬뿍 줘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거 꽃필 때 그 설탕을 물 500에 3kg 넣어가지고 꽃이 7, 80, 꽃 피기 전에 쳐놓고 꽃이 7, 80으로 pis을 때 한 번 더 쳐놓으면 수정 이빨이 되고 병 하나도 없대. 너무 많이 달리 탈이지. 예? 그러면 한 가지 세계도 있다가 이제 한 가지 질문. 예. 꽃은 절대 안 해. 바로 오늘 가서 이제 실험을 해보는데 예. 지금 밑에 방티. 저기가 그 여름에 햇빛이
아침 뭐 8시에 떠서 이 해질 6시까지 해가 비친 데는 무조건 잘 익거든요. 네. 아주 새카맣고 입이 두꺼워도 그래서 지금 우리 농장에 가서 보고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늘이 지고 햇빛을 많이 못 본 데서 잎사귀 새카만이 잘 자라고 이렇게 있는 단지에서 염화가리를 좀 살포를 해보려고 지금 이제 교육 받은 대로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새카만 거 자체가 잎이 안 두꺼워. 새카만 것이. 예. 부드러워야 돼. 그 뒤집어져야 돼.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회장님이 보고 있는 거는 키 잎이 두꺼운지 얇은지 자체를 몰라. 두꺼운 거는 부드러워. 두꺼운 것처럼 했는데 두꺼우면 뻣뻣하던데. 뻣뻣한 거는 두꺼운 게 아니라 힘줄이 두꺼울 뿐이지. 두꺼운 거는 부드러워 가지고 태풍이 불어도 안 자빠져. 우리는 태풍 불면 이파리 홀랑 떨어지죠. 근데 한꺼번에 놓고 태풍이 불어도 안 떨어져. 흔들흔들해. 이 파리가 두꺼운데 이게 두꺼워가 부친 게 부친 물만큼 두꺼워야 돼. 이 부친 게 얇은 부친 게만큼 두꺼워야 돼. 얇은 데다가 염화가리 뿌리면 안 되죠. 염화가리를 쓰는 방법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골드 칼라 1.5리터에 설탕 500g에 그 다음에 염화가리를 한 500에서 한 700g 정도 소량으로 쓸 수 있다. 한 500g. 예. 저기를 혼용해도 돼. 그렇죠. 그게 잎이 두꺼운 거 가지고 저기 뒤에 온 우리 황금을 하신 분들은 몇 년 해갖고 이파리 두껍게 비료량 맞춰놓은 거 저거는 그냥 염화가리만 치면 돼. 잎이 너무 두꺼운데 다른 걸 치면 더 성장을 해. 그래서 키위 건물증이 성장을 하고 있으면 말리면 당이 안기 때문에 무게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건물증이라는 거는 잎이 두꺼운 상태에서 염화가리를 살포해가지고 잎이 노랗게 돌려버리면 얘가 잎이 얇아지면서 뿌리에 내려가는 영양소가 아니고 뿌리에서 영양을 작게 가져와요. 그러면 과일이 농축이 되거든요. 그 건물증이 높게 나와요. 그 건물증이라는 건 말렸을 때 당브리스거든요. 당브리스가 되려는 것 같으면 물을 적게 빨아먹어야 돼요. 물을 적게 빨아먹는 건 이 잎에 있는 탄수화물을 과일로 보내줘야 돼요. 그게 염화가리 쓰는 거다. 그래서 황금알롱 보면 식물 이론을 갖다가 완벽하게 정립해내는 거죠. 식물 이론을. 그런데 이 이론을 갖다가 반쯤 하면 방금알 하가 비로 적게주면 이도 저도 안 돼요. 황금알롱법 하면 황금알롱법을 하라는 뜻이에요. 방금알 하면 안 된다. 유튜브 다 찍어놔야 그거 찍지 마이소. 이미 강의로 많이 했는데 뭐. 울산이 멀던가요? 다른 거 아니죠? 예? 어디서 가서 유튜브 준비가지고. 아, 빨리 오기는 빨리 왔는데 오다 그 도로가에 저 차들이 뭐 도로 청소하고 이래가 밀리든. 이게 아니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아, 수술 쉬는 거. 아, 가르치는 데는 안 하네, 그렇지. 설이 한해 한다고 우리는 골드 농사를 짓는데 예. 골드 가육이 색깔이 최하로 110도 정도로 나와야 돼요. 아, 색깔의 그 과육의 색깔. 네. 가육 색깔이 그 색깔은 103도 나와야 되는데 장기 저장한 것은 104, 105도까지 따로 수확을 해도 된다는 안에 한다 우리가 소비자한테 직거래를 한다는 건 최하로 102도 이하로 따야 돼. 아, 푸른 거를 따야 된다. 약간 덜 익은 거. 숫자가 낮으면은 색깔이 더 난 거예요. 그 여름에 그 색깔이 낮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제 농법으로 하면은 항상 가리를 한 나무로 좀씩 뿌리고 7월달에 예. 나는 계속 8월 이후에 그린 것을 쳤더니 안 돼서 올해는 7월달부터 아주 늦게 딴 나무에만 항상 가리를 7월달에 뿌리고 염화가리를 8월달에 염화가리를 한 200g 그제 200g
그 지금 방금 회장님이 가리를 7월 달부터 써가 이제 나무가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는 여름 유목에는 유목인데 그거 지금은 그 지금 이 나무는 생장기로 나온 것이 이 나무는 가원 전체에 가다를 일으키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에 나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농사가 안 되도록. 제주도 밀감 가면 여러 개 쪼개져 버리거든요. 밀감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당도도 있고 좋은데 이 과피가 얇아가 여름에 과피 고온열쇠는 다 쪼개져. 그게 주 원인이 가리가다. 그렇죠. 지금 한 가지 말고 두 가지, 세 가지를 모르는 거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나가야지. 더 세분화시켜야 됩니다. 질소가 많아가지고 그 수분을 많이 빨아들여서 벌어진다고 그렇게 받은 예. 비료를 적게 줘서 모든 게 일어났다. 벌어진 거예요. 예. 비료를 적게 주면 과일이 뜨거워서 디인 과일이 다 장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법론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 기술적인 걸 더 많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을 뒤집지 않으면 이제 결과가 햇빛을 이렇게 여기 창고 차림 지금 앞뒤로 우리 농장이 여기는 이제 시부기가 2년 됐고 저쪽은 6년 돼서 뒷 농사도 논에도 이렇게 깊게 달려있거든요. 달려있고 가피가 조금 나이가 저기 하면은 익을 때가 되면 과피가 땡글땡글하는 거 쭈글쭈글해져요. 그 배고파서 그렇죠. 배가 고파. 예. 요소비를 줘야 되는데 요소비를 안 주니까 그래요. 괜찮아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배워온 그 형식으로는 중학기 때쯤 가면 질소 요소비를 많이 주면 당연히 떨어져가지고 아쉬웠던 과일이 돼버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님 말씀은 비질소 부족하니까 그렇다라고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완전히 지금 정반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그 황금어농부 회원들은 여름에 복숭아에 익을 때 다 돼가면 요소를 이 시가 1.5도 더 줘야 돼요. 비료를 조난 요소비를 준 거는 끝에 가서도 복숭아 당도나 색깔이 좋고 중간에 끊어가 비료가 뚝 떨어져 버리면 1.2 이하로 뚝 떨어지면 색이나 떨어져 버려요. 맛이. 결국에는 입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양에 비례하는데 우리가 주는 것은 계속 NK나 다른 비료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는 비료 문제가 달라져 있다. 비료가 질소 양이 제일 적은 거. 질소량이 제일 적은 거예요. 적은 비료를 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래 누적이 돼가 이제 딱 망하기 좋도록 해야 하는 거지. 이제는 식물이 이제 살 수가 없어. 소양 농수를 해봤자 그냥 연애 그런 대로 해가지고 못 갖고 21까지 17 뭐 이런 거 소양 농수를 해봤자 인상 가리가 기준치보다 한 5배는 많거든요. 그래도 거기에는 더 주라고 더 주라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술센터 토양 분석표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과다되어 있는데 어떨 때로는 처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황금어농부에서는 그걸 불용을 안 보고 가용성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과다되어 있는 농장들은 안 줘도 된다. 주지 말자. 제주도부터 안 주기 시작해 6개월 계속 올라오는 거죠. 제주도의 키위밭에 우리 문양필 맹장님이 100평당 요소를 14포. 예. 이 앞서 제주도 이 깜짝 지금 말씀하신 비료를 그렇게 많이 줘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제주도 물을 주면 중대로 빠져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비료를 많이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죠. 저는 농사를 한 2만 평 가까이 지는데 1년에 비료 20포도 안 써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기간이 돌붙기 심기가 15년 됐는데 중간에 비료 많이 주고 또 호박사라는 사람 만나서 또 간주를 많이 해서 수확은 150톤을 했는데 정품을 만들어낸 가위가 70톤 나와요. 그게 이제 비료를 처방을 받았는데 식물이 배가 부를수록 먹여야 되는데 식물이 배가 부르면 이파리가 배가 불러야 돼요. 근데 우리가 줬다는 것만 조금 알고 있는 거죠. 그 줬다는 건 아주 소량으로 줬다는 거죠. 소량으로 줬는데 잎사하고 잎사 사이가 길고 마디가 늘어지면 비료가 작아. 마디가 늘어져. 예. 그렇게 해서 질소가 많아서 마디가 늘어졌다. 예. 이렇게 하고 이제 색도가 안 나와서 외국에서 가져온 전라도에서 오셔갖고 700만 원어치 비료를 써갖고 내가 망해버렸어요. 700만 원어치 비료를 써갖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그분 지나간 뒤로 거짓말 하나 안 하고 150톤을 땄고 70톤도 못 냈어. 700만 원치 비료를 써가지고. 그래 이제 그 이후로는 비료를 지금까지 지금 7, 8년 됐는데 한 번도 안 쓰고 비료 안 쓰고 이제 농사를 짓고 지금도 수분이 많고 낮은 지역에가 더 비료 기운이 많잖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렇죠. 수분이 많으면 비료 더 적고. 그래갖고 거기는 가만히 나무가 잎사귀 이렇게 크고 광립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설이 올 때까지 안 익어. 예, 안 익는 건 비료가 작아서 안 익어. 안 익어. 예, 비료가 작아서 안 익어. 마지막에 잎이 두꺼우면 다 익혀낼 건데 익할 힘이 없어요. 힘이 그렇죠. 이파리가 까맣다는 거는 만져가 두껍고 부드러워야 됩니다. 이파리가 힘줄만 두꺼운 건 뻣뻣하다. 뻣뻣해. 그렇죠. 그지 배가 고파서 안 익는 걸 갖다가 비료 많이 줘서 안 익는다. 준 적도 없는데. 비료를 전혀 안 주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때까지 역사를 뒤집어 보면 회장님이 새로운 농법을 가져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 이후로 나무가 다 죽어버려요. 그때 이후로 나무가 싹 죽어버려요. 죽는 기점이 그때부터예요. 내가 해오던 방식 한번 틀어붙어. 한 번 더 질문 드릴게요. 올해 우리 회원들 여름 교육을 선진지 교육을 안 하고 우리 회원 내 농장을 불러보고 교육을 했는데 제일로 잘 농사를 잘 지어놓은 사람이 비료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죠. 비료를 문경률 씨인데 그분이 내가 생각해서는 비료를 나보다 5배는 더 썼어요. 5배 아니라 10배 정도를 썼더라고요. 우리는 비료를 거차히 안 하고 아주 안 된 나무에만 조금씩 한 100g. 이빨이 한 주먹쯤은 100g인데 반 주먹쯤은 50g씩 적게 주려고 50g씩 조금 지어갖고 2번에 뿌리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비료를 나무를 기가 막히게 깎아놨어요. 이제 올해 3년차 됐는데. 그런데 비료 쓴 양을 물어보니 거기서 질문을 해보니까 비료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요. 지난번에
네, 형님 그렇죠. 그래서 오늘 교육하신 내용하고 그분 농법하고 좀 딱 지금 맞은 거예요. 그게 한국말농법 교육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그분은 아니에요. 이제 제스프리 품종을 심었는데 제스프리 회사는 자기 매뉴얼대로 딱 농사를 지어야 돼. 농약도 하락하면 하고 뭐 심지어 제초제까지도 그 매뉴얼대로. 네, 제초도 우리는 뭐 제초제하면 나무 죽은다고 절대 안 하고 풀 다 비거든요. 그런 제초제를 뿌렸더라고. 가끔 회원님도 기술 공유를 안 하고 그분은 제스프리 품종을 갖다가 골드키를 우리하고 똑같은 것은 대목만 그 바운드 71에다가 심어서 해놨는데 기가 막히게 그 유인줄을 쳐서 해가지고 그래? 딱 눕혀놨는데 잎사귀 두껍고 아주 좋지? 좋죠. 그래서 한뒤 비료를 무지하게 썼어. 자, 한국말농법은 척정기로 척정해 준다. 측정기가 있어. 예. 척정해서 주는 거지, 그 기준값을 계절별로 개발해 놓은 거예요. 토양 분석이 있어야 되고, 비료량이 있어야 되고. 한국말농법에서는 과학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지, 잘했으면 무지 잘했다, 우짤긴데. 가서 보고 눈요기만 한 거지, 집에 가서 뭐 할 건데. 척정기 꽂아가지고 비료 주는 방법을 개발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내용이 대한민국 전체에 쓰도록 만들어놨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기준에서 누구든지 하면 동일한 기점으로 나온다. 한국말농법은 동일한 기점으로. 그래서 눈으로 보는 방법, 눈으로 식별하는 방법, 그 다음에 비료 주는 방법, 어떤 비료 줘야 된다, 연면식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게 주묵국으로 계속 끝까지 이어가고 저어가고 짜겠다는 건데, 제주도 가면 문양필 맹장집에 견학 가면 이시 척정기가 비료 꽂아가 가르쳐줘요. 비료 많이 주면 뿌리가 싹 죽어버려요. 예. 예, 많이 좀 주고. 그래서 비료를 많이 줬을 때 문제점이 또 있거든요. 비료를 많이 줬을 때 문제점은 수확 시기가 늦어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거 안 익는다고 그거다 NK 주면 어떻게 돼? 물러져 버려 또. 바닥에 가리가 많은데 비료를 많은 비료에다가 또 NK를 주면 물러져 버려. 못 써요. 토양에 가리가 많으면 연면 시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연면 시비로 익혀야 될 걸 가리를 주고 익히면, 지금 회장님 인산가리 이때까지 항산가리 주고 뭐 줘놨잖아요. 그럼 가리가 높아. 근데 앞으로는 저게 잘못하면 농사 조져 안 돼. 왜? 토양 자체의 비료를 갖다가 우리가 요리 질소분이 밥을 줘야 되는데 반찬을 다 줘.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반찬만 짰던 거니 반찬을 먹으면 짜다는 거죠. 그래서 잎으로 주는 거는 큰 해가 없어. 잎으로 주는 가리는. 그런데 뿌리에 가리를 많이 주면 그건 고칠 수가 없어. 그래서 원리와 원칙을 개발해 놓은 걸 잘 합성해가 활용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중간에 내가 어째 해보겠다고 제 방법을 바꾸면 엉뚱하게 또 바뀌어버려요. 원리는 한 가지거든요. 뿌리에는 밥을 먹고 반찬은 조금 먹고, 밥을 많이 먹고 반찬을 적게 먹어야 돼. 그 지금 어떻게 돼? 반찬이 많고 밥이 작아. 반찬이 많고 밥이 작은데 이거는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걸 바꾸려고 하면 반찬은 가만 놔주고 밥을 밖에 건드릴 수가 없어요. 밥을 주고 맞춰야지. 여기다가 또 뭘 줘? 항산가리 또 반찬을 넣어. 그럼 계속 나무가 안 되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쪽만, 반대쪽만, 좋은 쪽은 요소 주락하는 거는 귀에 들으면 안 들리고, 밥을 요소 주락하는 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리고, 반찬주가 좋다는 이것만 계속 듣고 있어. 그럼 이렇게 되면, 나중에 되면 이제 죽어도 깨어나도 안 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저 위에 덮여가 있는 저거 뭐입니까? 흰
방사 파풍망. 예, 저거 그늘이 약간 지기 때문에 효과가 조금 있어요. 저것도. 예, 그 그늘이 지기 때문에 저것도 좋아. 그럼 여름에 더위를 좀 줄일 수 있는 건데 그렇기나 말기나 밥을 먹여야 돼. 반찬이 이만큼 있다. 반찬은 먹어도 다 못 먹어. 10년을 먹어도 다 못 먹어. 밥을 줘야 돼. 밥을 주면 없어지고 밥을 주면 없어지는데 이 밥은 누가 좋아하느냐? 미생물도 좋아하고 미생물도 주면 무비거. 그리고 밥이 작게 줬다. 그러면 밥을 먹었는데 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안 들어가고 밖으로 똑 들어있잖아요. 그럼 또 미생물을 먹어보. 미생물을 먹으면 여기에 있는 무기물,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반찬은 땅으로 들어가. 이파리 떨어지면 반찬이 땅으로 들어가. 이걸 분해할 때 또 뭐가 필요하? 질소가 들어가야 돼. 그럼 토양에 있는 질소분만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반찬은 계속 누적이 되고 늘어나고 있어. 이놈 늘어나고 이놈 자꾸 작아지고. 처음에 우리가 한 약 10년은 잘 해먹거든. 막 그때는 막 키 10년 뭐 10몇 년 그때는 노다지 검었어. 뭐 별로 약도 안 하고 처음에는 그렇죠. 약 1년에 잘하면 한두 번 해서 농사를 지었고 그렇죠. 지금은 약을 뭐 갖고 살아도 약을 어떤 약을 뿌리냐는 거죠.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균제를 뿌리고 있대. 균제. 그죠? 충제는 키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약을 쳐도 날아가 이날 예. 그래서 그것들이 방지하는 방법은 밤에 물을 뿌리는 방법밖에 없어. 노린재가 자면 밤에 위에서 자. 선녀벌레가 오는 노린재는 밤에 자면 올라와서 자고 나비는 밤에 날아다녀. 물을 뿌리면 나비들이 박살나버려. 그 밤에 물을 뿌리면 제일 방제 작업이 잘 된다. 스프링클러를 위에다 설치해야 되고 위에 설치하는 거는 살균, 균 없애는 거. 물을 뿌리가 균을 씻어내는, 물을, 요 입 테두리 물방울 씻는 거.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뿌려가지고 벌레 없애는 거. 두 가지 목적. 예. 그 다음에 바닥에는 비료를 녹여주는 방법. 비료를 갖다가 녹이가 이러면 이리 sul죠. 이만 평 비료 들고 다니면 힘들어요. 쿨러에가 뿌리면 되죠. 그럼 아주 쉽고. 그래 해도 바란스가 안 맞아져. 그거는 내가 비료 푸대 들고 다니면서 조금 뿌리가 바란스를 잡아준다. 그건 안 되는 것들만. 그 다음에 전체적인 거는 녹이가 간수를 주면 일이 수월해. 시스템이. 그래서 이 2만 평 가수원이 키위가 있다면 외국에 뭐 큰 거에 비하면 얼마 것도 아닌데 한국에서는 한 사람이 하기에는 좀 버겁다. 한국에서는. 그 이제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은 말로 하면 규모가 큰데 그림의 떡이다.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석을 잘하면 방법만 바꾸면 이건 아주 쉬워져. 왜? 요즘 컴퓨터 좋겠다. 프로그램을 짜놔보면 요놈들이 밤마다 한 골, 두 골 착착착 물이 착착 뿌리지 가면 물이 안 딸려. 착착착 물 땡크만 잘 쓰지. 물만 방식 보고가 있으면 뭐 약을 안 치도 되지. 뭐 비료는 녹화가 옆이면 되지. 뭐 천하의 일이 없는데 그 주인이 경영만 잘하면 되지 왜 노동을 해야 되느냐? 그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일을 해야 되지. 돈 벌려고 죽을 뻔 살 뻔히 왜 일을 해야 되는데 규모가 큰데 키위가 없어서 일을 하고 있어요. 키위가 많아도 또 일이 많아. 너무 많이 일어나도 일이 많지만은 그래서 황금알롱법을 하면 일이 수월고 무조건 돈이 되게 돼 있어. 일이 수월고. 토양 검증을 할게 뭐냐 인상 가리가 많아서 2년차 지금 요소만 주고 있는지 그래도 이 나무에가 척해가 끼가고 잡가지고 어떤 데는 달에 거기하고 큰 이제 뭐냐 고기가 피우고 인상에 포장이 많은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나무에 씨 푸르게 청태 끼고 키위 위에 대가리에 씨 푸르게 되는 거 있죠. 그거 다 인산이 많아서 그래. 2년차 요소만 해도 한 5년 해야 한 5년 가야 빠져야 돼. 안 빠져.
그래서 황금알 얹고 해가지고 제대로 하면 이제 매뉴얼이 바뀐다. 그래서 우리 전체의 그 기술력이 없어가지고 방법을 몰라가지고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적용시켜서 우리 지역의 산업이 바뀔 수 있다. 황금알 얹고는 황금알 얹고 바꿀 수 있다. 예. 우기에 설치하는 거는 아침에 물을 살짝 뿌리가 잎 테두리에 물방울 씻는 거는 균을 없애는 거고, 물을 흠뻑 밤새도록 자주 많이 뿌리는 거는 충을 없애는 거고, 이제 두 가지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농약을 안 칠 건데 이걸 설치 안 하고 나오면 뭐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대책이 없잖아요. 아무 대책이 없는 걸 갖다가 방법을 바꿔드린다는 거죠. 방법을.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그 차이. 그래서 식물은 살아가면서 DNA가 어떤 질병하고 그 협의를 해요. 협상을 해가지고 꽃 썩은 병은 좀 만들어가 떨어달라. 키위가 내가 많이 달리면 힘이 들잖아. 그럼 잘못 내가 죽어. 그럼 꽃 썩은 병이란 걸 만들어서 꽃에다가 요 물방울이 똑 떨어지가 여백이 떨어져가지고 아미노산 단백질이 있으면 제피곰팡이 먹어가 다 섞여버려. 몇 개만 닮으면 되거든. 지는 키위는 그 키위가 없으면 또 키가 더 크잖아요. 그게 키위는 1년 열매가 없다고 지금 손해간 게 없어. 키를 더 키우고 내년에 많이 달면 되니까. 그리고 기계 측정기가 가격을 우리 측정기 85만 원이요. 85만 원이면 예. 우리가 공동 구매를 해도 똑같아. 하면은 똑같아. 아니 예. 자 우리가 그 우리 지역은 그 특혜를 줘가지고 기술센터 보조사업냐? 보조 사업을 할 수가 있는가? 예, 됩니다. 예, 저희 해드립니다. 그 사업으로 해서 예, 하여튼 이때까지 교육 받은 것에 정반대 그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황금알 농법의 이론을 익히면 수박의 흰가루병, 오이 흰가루병, 그 설탕만 치면 잘 죽어. 근데 요소비료 주면 그 생기질 않아요, 아예. 요소비료 주고 충분히 잎이 두꺼우면 여기에서 진이 안 나와요. 잎 뒤에 찐이 나왔을 때 여기 자기가 분비물을 내놨다는 거죠. 잎 두께가 얇아서 햇빛에 뜨거워서 여기 진을 내놨대. 진. 그럼 진이 나온 데로 여기 흰가루가 딱 붙어요. 키위도 흰가루 붙죠. 흰가루 많이. 그 흰가루 농사 짓는 사람은 맛대가 없다고. 요소비료 주면 흰가루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안 생겨. 왜? 잎이 두꺼워서. 요소 비싸고 짜는 거 요소를 많이 하라고 지금 제일 그거 제가 그 만들어낸 농법 속에서 이제 안 되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제주도에 가서 제가 한 몇 년 동안 요소 주라고 한 사람이거든요. 요소를 많이 넣고 많이 줬으면은 저 기계로 측정을 해서 제 양을 주면은 이 마디가 안 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디 안 키우려고 질소를 저렇게 들어가고 마디가 안 큰.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소 성분이 후기에 질소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낙엽이 져야 할 시기에 낙엽이 안 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비료가 작아서 낙엽이 안 지는 거지 비료가 많아서 낙엽이 안 지는 게 아니에요. 비료가 잎이 여기에 탄수화물이 이동하고 나면 온도가 나오면 요 꼭지가 떨어지는데 탄수화물이 여기서 만들어가 안 들어가면 이파리가 시프링에 뻣뻣하게 붙어가 이리 쪼개지도 붙어 있어요. 이래가 이래도 붙어 있어요. 요소를 주면 잎이 부드러워서 탄수화물이 과일로 나무의 안에 축적이 되고
그럼 여기서 똑 떨어져요. 이 줄기가. 비료가 없는 것들은 이파리가 찢어지고 뿌개져도 그냥 붙어 있어요. 안 떨어져요. 그거는 요소가 없어서 이파리가 단풍이 안 들어가고 안 떨어지는 거지. 나무가 배가 고파서 질소가 부족하면 단풍이 안 들어요. 왜? 이파리가 말라가 찢어지고 비틀어져도 안 떨어뜨려요. 왜? 얘가 질소가 부족하면 요 꼭지가 안 떨어지니까. 그러면 지금도 질소 요소를 계속 주면서 27.15 측정해 가면서 그 수치까지 오를 때까지 비료를 하는 것이 좋다. 그 말씀. 염화가리 치면 된다 그랬잖아요. 밑에는 질소를 주고 위에는 염화가리 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 요소로 주면 안 먹어요. 자, 요소로 주면 먹느냐? 안 먹어요. 왜 안 먹느냐? 이 잎 두께가 얇아서 안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중물이 내려가야 된다. 마중물. 그러면 황금어롱에서 골드 그린의 골드 칼라를 연면시 해주면 여기 영양이 내려가요. 내려가면 뿌리로 가. 그럼 뿌리가 움직여서 요소를 가져와. 그럼 요소를 가져오면 여기다가 소화를 시켜 저장을 해. 이 저장된 요소는 어디 갑니까? 과일로 가. 그리고 단풍도 들고 체내에 나무 껍질 아래층에 요 껍데기 밑에 그 목질부 오래 나이테 오래 생긴 하얀 거 그 부위에 탄수화물 축적해야만 여기 떨어져요. 그 도장지 이파리가 얼어도 안 떨어지죠? 왜? 그 나이테 올게 생긴 그 흰 나무 목질부에 탄수화물을 저장을 못했기 때문에 얼어도 안 떨어져요. 이제 이해되죠? 요소비를 주고 연면시비해서 마중물이 내려가서 뿌리가 움직여서 그 비료를 녹여서 가져와야 되죠. 저희가 그 농사를 지어보면 질소 성분이 많았을 때 잎이 겨울에 그 대설이 와가지고 얼어서 이제 딱 말라서 있어도 잎이 안 떨어지거든요. 대표님 여기 앉아서 이야기합시다. 한 7시간 정도 서 있습니다.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잘못된 상식을 마치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인정할 뿐이에요. 가짜를 진짜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강사들이 요소 조락하는 강사들은 황금알롱부에서 많이 벤처마킹 했기 때문에 참 잘한다고 저 박수 쳐야 돼요. 그런 분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매뉴얼을 정확히 배우고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때로는 피해가 된다. 왜? 어중간하게 주면 황금알 하려면 이 시측정기를 확실히 비료 이만큼 줘야 되는데 비료 주러 가니 겁이 나서 요 반쯤 주면 병원에 폭삭 죽어버려요. 이거만큼 줘야 되고 요만큼 주는 것 같으면 차라리 안 줬으면 안 주고 요만큼 있으면 안 주고 이거만큼 있어야 될 게 요거만큼 주면 죽어요. 방금만 하면 안 된다. 제가 개발해놓은 농법 속에 측정값을 비료를 맞추고 해야 누구든지 맞아지는데 이걸 어중중하게 하는 것 같으면 이도 저도 안 된다는 거죠. 그 측정기만 한 개만 있으면 우리 장목반에 한 번만 찍어놓으면 다 돼. 한 달에 2번만 찍으면 될 일을 그러면 돌아가 쓰는 것 같으면 요 집에서 요 집 갖다 주면 되고 요 집에 요 집 갖다 주면 돼. 계속 돌고 있으니까 우리 집 쓰고 나면 그 옆집에 갖다 주면 돼. 우리 집 쓰고 나면 우리는 더한 돈도 많이 쓰고 지금 농사 짓고 키 농사 짓고 85만 원짜리 건물을 뭐안 산다 나다. 야구장에 뭐 잘만 되면 85만 원짜리 아무것도 아니고. 개뿔 SSG 빨리 팔아먹어. 쓸데도 없어. 약 7일 없는데 뭘 SSG 듣고 된 게. 아, 그래, 안 되는 걸 안 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물을 뿌리게 되면, 땅에 배수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럼 두덕을 요렇게 약간 요렇게 모아놓고 볼록하게. 여기 쪽파 잘 심는 돈 버는 집은 밭을 요렇게 볼록하게 만들었어. 오다가 보니까
두둑도 파 심고 이렇게 봉실이야 이래서 파가 죽고 자빠지고 하는 집에 가보면 찌꺼가지고 이게 흙이 깔아놓으면 복근이 푹 꺼져버려. 예? 농사 잘 지은 집 가보면 여기 밭 자체를 포크랭해가지고 이렇게 봉실이야 막 골마 타면 물이 쪽쪽 빠져. 딱꼬리 해놓은 집이 일단 근데 우리 키밭도 요게 약간 봉실이야 해가지고 우리 밭이 항토 땅에 물이 개인다. 그러면 그 저 부직포나 깔아가 물 많이 뿌리면 물이 떠내려가게 해놓으면 돼. 그죠? 그럼 골바닥에만 폭판에만 비닐이 안 깔아놓으면 거기에 물을 묻고 그 다음에 밑에는 점적으로 여가 비료주면 돼. 점적으로 주고 그러면 농약만 치도 우리는 얼마나 수월해? 물로 가지고 해결 다 할 거니 황금어농법은. 그 다음에 미니 쿨러가 있어가지고 뭐 농약 이미 안 치는데 영양제 그거 뭐 쿨러가 조금 돌리면 어때? 그 방법의 선택을 바꿔주면 우리는 할 일이 없다. 충은 밤에 물을 많이 뿌리면 다 죽어버린다. 부화가 안 된다. 그 다음에 균은 매일매일 물을 뿌려야 된다.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뭐 방사 파폭망이 있는 건 비가 오잖아요. 그 비가 오는 거는 하루 종일 비 오면 벌레 잡는 거 한 가지 한 거고 3일 전에 내가 벌레 잡는 물 뿌림 했다 밤에. 그럼 3일 뒤에 비가 왔다. 그럼 요날부터 또 며칠 뒤에 물 뿌리면 돼. 요날 물을 뿌려서 벌레가 동작을 못 했으니까 정식을 못 한다. 알이 부화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법을 더 세분화시키자. 이제 이해되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중복되는 이야기가 많아지는 거는 요 학생들이 초등학생이 되어서 그래. 황금어농법 강의를 많이 받더라면 이미 공부 많이 해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미 다 알고 있어. 어떤 분들은 하루에 한두 시간씩 계속 공부하고 있어. 황금어농법 대표가 말 한마디 잘하면 속마음까지 알아. 너무나 공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심이 없어야 된다. 내가 몰라서 한 말은 내가 뭐 제가 돼도 좀 내가 양심적으로는 미안함이 없는데 내가 사심을 갖기 위해서 말을 속이 난 거는 내가 언젠가는 후회하게 된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더 후회하지 않으려고 거짓말 안 해요.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황금어농법 이렇게 많이 키워놨는데 이 농법의 중간에 내가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을 알려놓으면 그거는 다음에 내가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분들한테. 그래서 속이지 않는다. 거짓말 안 한다. 그리고 영양제는 조금 팔아먹으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게 전부는 아니다. 그래서 전부가 아니다 말은 잎에 비료가 많은 거는 영양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많이 있는 건 돌리면 되는 거예요. 돌리면. 그래서 거짓 없이 알려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 저를 이렇게 우리 그 법인에서 불러주셨는데 1년에 한 3번 정도 하면 우리 기술력이 쭉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가가지고 감자밭에 가서 10kg 이쪽 저쪽 팽당 캐는 걸 25kg까지 캐게 만들죠. 25kg까지. 공에 아주머니 고추 400평 심어가 4천만 원 나오게 해줬고. 그게 순천에서 고추 800평 심어가 뭐 3, 4천만 하니까 먹고 사는 게 이상했다. 노지 고추 800평 심어가지고 3천에서 4천 넘게 예쁘니까 먹고 사는 게 이상이 없잖아요. 그거 800평 한 떼기매도 먹고 사니까. 고추를 배울 게 키위를 잘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우리는 한 가지만 해주면 못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값이가 더 드셨다고 하는 거 예. 쓰시면 되고 다른 점 7,000평하고 고추도 지금 올해 한 1,000평 정도 드시고 그 다음에 감자도 3,000평 있고 쪽파도 100가마니 됐다 놨어요. 그러니까 농사 안 하는 거 없어요. 그런 게 고추 농사가 제일로 맨말이에요. 자.